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떡국 많이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세뱃돈 많이 나갔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아니 근데 어느 순간에 세뱃돈이 들어오진 않고 나가기만 하는 나이가 되니까 서글프더라고요. 세뱃돈 받고 싶은데. 자, 오늘 연휴 지나고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연휴가 지나고 SNS 속에 있는 나와 이 가짜의 나.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린스타와 핀스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별그램이라는 특정 SNS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모두에게 공개되는 진짜 계정 린스타라는 것과 익명으로 친구에게만 공유하는 가짜 계정 핀스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계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거네요. 진짜 계정 모두에게 공개되는 린스타가 있고, 네네네. 익명으로 하는 핀스타가 있다. 요거는 친구들만 공유한다 이거죠? 네. 이게 페르소나하고는 다른 건가 봐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페르소나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랑 소통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려워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린스타에는 자신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실제 모습은 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원하는 모습만 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취업하게 되려고 하면 요즘은 SNS 계정도 막 뒤져보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뭔가 완벽하고 뭔가 아름답고 이래서 사진만 볼 때는 누구신지 하고 질문할 만한 어떤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도 대부분이고요. 근데 반면에 핀스타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사적인 내용이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막 게시하죠. 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편하게 알아도 괜찮은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는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린스타, 핀스타 두 계정을 운영하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지상정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두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는 내용에도 차이를 둔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린스타, 핀스타를 좀 심리학의 정식 역동 이론 중에 하나인 도널드 위니컷의 대상관계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대상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할 때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라는 거고요. 대상은 자기가 사랑하거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나 사물이나 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별것 아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이 위니컷은 이 관계를 참 자기와 거짓 자기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참 자기, 거짓 자기라는 거죠. 네네네. 참 자기가 진짜 같은 착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요거부터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참 자기는 어떤 외부의 기대와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자신의 진정성 있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자기가 유아기 초기에서 어머니나 주 양육자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어머니가 아기의 자발적인 몸짓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아기는 자신의 자발적인 욕구와 몸짓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위축된 가짜 자기, 그러니까 진짜 자기에 기초한 가짜 자기, 거짓 자기로 분열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머니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모습과 이 몸짓과 동작을 만들어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온갖 상상을 다 하잖아요. 상상을 하고 있다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이 소리 듣는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싶은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짓 자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 자기는 어떤 외부의 요구와 기대에 반응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거짓짜기는 고의적인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픈데 엄마한테 이런 동작이나 표정을 지으니까 반응이 없으면 엄마가 원하는 동작이나 표정을 지어줘야 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 순응하고 요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아기가 자신의 어떤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머니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아기는 자신의 참 자기를 억누르고 양육자가 더 잘 받아들이는 거짓 자기를 제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잠깐은 생존에 대처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정한 어떤 자기로부터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이것의 형평성이 좀 걱정이 돼야 되겠죠. 네. 이게 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해당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의식하건 무의식이건 그렇게 변해가는 순간적으로 사회에도 막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분이 갑자기. 맞습니다. 네. 네네.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신이 태어났을 때 다만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다만 배가 아니겠죠. 참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사회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자기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양육자, 예컨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 자기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참 자기는 뭔가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이나 흥분이나 사랑 같은 것을 표현해내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살 수는 없죠. 반면에 거짓자기는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훨씬 더 이 일반적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진화 심리학에서 이런 걸 생존 본능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본능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자기하고 거짓자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을?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위니컷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그래서 5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첫째는 굉장히 심한 경우여서 참자기는 없고 거짓자기만 온통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일관성이 없고 카멜레온 같아서 그때그때 반응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서적으로는 진짜의 내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둘째는 약간 심한 경우로 참자기의 존재가 약하게 있는 겁니다. 거짓자기가 마치 참자기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어져서 심리적으로 질병을 아예 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이건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건강의 요소를 추구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참자기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어서 현실에서 자꾸만 부딪히면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약간 건강한 경우가 되는데요. 존경받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다섯째는 건강한 경우로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참 자기의 건강성과 진정성으로 거짓자와 또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이 참 어쨌거나 우리 머릿속에서든 몸속에서 온갖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5단계 중에서 나는 어딜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린스타와 핀스타에 관련된 계정을 가지고 온 이야기를 끌어온 것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느 정도의 참자기와 거짓자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더듬어 보시기를 하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예. 사실 이 린스타도 건강하지 않은 굉장히 심한 그런 어떤 단계 1, 2 이런 정도가 된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으로만 만들어진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의 린스타가 건강한 경우에 속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핀스타까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핀스타에 있을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떤 맥락에서는 좀
이걸 인스타에 담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만 난 소통하려고 거짓 계정을 만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좀 더 이 거짓자기가 많은 친구가 볼 때에는 얘는 솔직하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그것도 사회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혜인 교수께서는 SNS 하십니까? 네, 사실 뭐 안 하다가 예. 언젠가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공식적인 오피셜 외에는 안 하거든요. 네네.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은 몰라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지 들어가 보니까 맨날 나 예쁘죠, 나 뭐 샀어요, 나 뭐 먹었어요 밖에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예. 네, 사회가 원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의 거짓자기 인스타 계정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네. 지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게 과연 진짜 자기일까? 저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또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회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은 뭔가 두렵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사회로부터 소외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고요. 내 안에 거짓자기만 가득한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SNS 계정 안에 숨어있는 나에 관련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매우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철저하게 숨기고 싶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와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오려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예전에 시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식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귀리밭 지나다가 누군가가 입 맞췄다면 세상이 그걸 알아야 하느냐는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